자, 6주차의 고전 산문 조응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을까? 조응전이라고 했을 때 전이라고 하는 거는 뭘 나타내는 표현이고 일대기를 나타낸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응이라고 했으니까 조응이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응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나타내는 소설이다 라는 걸 잡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에 조응이라고 했으니까 조응이 지금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앞부분에서 잡았잖아요. 제목에서 잡았죠. 그러니까 조응, 주인공에 대한 정보니까 챙기셔야겠죠. 송나라의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이라고 해서, 자, 조응이 송나라의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했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 조응이 태자를 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신이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송나라 회복을 위한다라고 했으니까 조응이 속한 나라가 지금 송나라일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아, 조응은 송나라 사람일 거고 송나라의 태자를 구하는 무엇이다? 충신일 것이다.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에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목적지가 원래는 위국이었는데 어디로 변했습니까?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대. 여기서 뭐 봐야 돼? 매복했다라는 건 숨어있다라는 거야. 서번국 병사가 숨어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조응은 송나라이란 말이야. 그럼 서번국 병사가 숨어있을 때 이 서번국 병사는 어느 쪽이겠어? 나쁜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네가 지금 숨어있는 어디? 함곡을 향해 간답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지금 잡고 내용을 들어갈 건데, 이적의 원수가 라고 돼 있잖아요. 자, 원수라고 하는 것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아, 원수는 결국에 누구일 것이다? 조응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겠죠. 왜냐면 조응이 태자를 구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얘가 뭔가 무술이라던가 뭐 이런 장군이라던가 이런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원수라고 하면은 뭘 뜻하는 표현이에요? 직책이잖아. 대장군을 표현한 대장군의 직책을 우리가 원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응이 아마 대장군 원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볼 수 있겠죠.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해서 군발을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녹아나여 사관에서 쉬고 있는데,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라고 했는데, 원수가 뭘 얻어? 날개를 얻어? 요 부분에서 이상하죠. 자, 여기서 뭐 잡으셔야 됩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것들 비현실적인 사건, 전기성이라는 거를 잡으셔야죠. 고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겠죠. 자,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첩첩한 산 중에 수목이 빽빽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딜 간 거야? 완연한 별세계 같다 라고 하는데, 별세계는 별천지 이상향을 나타낸다 라고 보셔야겠죠. 지금 날개를 달고 원수가 어딜 갔어? 이상향에 도달을 했대.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내 문에 현판이 붙었으되 만고 충렬문이라고 뚜렷하게 쓰여 있었답니다. 자, 만고 충렬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충렬이라고 해서 충이 뭐예요? 결국에 충실할 때 그 충이잖아. 임금한테 바치는 충. 그러니까 만고 충렬문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충과 관련이 있겠는데,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사건을 봤을 때, 자, 원수가 어디에 날개를 얻어서 이상향, 비현실적인 공간인 만고충렬문이라는 곳에 들어갔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어디에 갔다? 지금 만고충렬문에 갔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되 라고 해서 노인이 앉았대. 인물 나왔으면 좀 체크를 해둬야겠죠. 얼굴은 관옷과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라고 했으니까 이 노인이라는 사람이 범상치 않네. 그쵸? 자,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가인이 차례로 앉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 없더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말뜻을 알 필요 있을까 없을까? 뭐 큰 잔치를 배설하고 라고 했을 때, 배설 몰라도 큰 잔치를 문맥상 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술과 음식 가득하고 절대가인이 앉았고 그 아름다움이 측량 없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걸 누구의 말로? 서술자의 말로 지금 전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인물이란 사건, 뭐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렸을 때 이런 편집적 논평은 가급적 체크를 합니다. 읽으면서 그냥 체크를 해두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전개상의 특징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체크하시고, 좌우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 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윗사랑에 이제 앉은 재앙은 어찌 된 줄 모름에 분부왈 그대 등은 각각의 공을 밝혀 올리라 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 지금 그대들의 공을 밝히래. 근데 앞부분에 여기 앉은 사람들이 이미 뭐 하고 있었어? 여러 왕의 흥망성쇠, 망고 영역을 역력히 말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이 제왕이 뭐라고 한 거야? 야, 너네도 공을 밝혀봐. 라고 해서 지금 너네가 뭘 잘했는지 얘기해봐라.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앉은 사람들이 각각의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기 시작해. 그 공적의 왈. 저는 본래 한나라오 신나로 깊은 뜻이 많지 하니로다. 한 옛일을 보니 복이 북두칠성가 1월에 찬란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뜻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공을 밝히는 글을 올렸고 그래서 내가 한나라 신하다. 그래서 내 공이 뭐야다 이렇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도 그냥 옛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가 1월에 찬란하리로다 라는 거는 내 뭐 공이 크다 뭐 요 정도겠죠. 또 한 공적의 왈, 또 어떤 공에서는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가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제후할 만한 할 법한 뭐 공을 세웠다. 그냥 그 정도만 읽으면 되겠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 거야? 어디에 갔더니 충렬문이라고 하는 궁궐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잖아. 자, 궁궐에 뭐 했어?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 궁궐에서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어? 공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라는 것만 지금 잡으면 되겠죠. 공적에 대해서 얘기 나눔이라는 정도. 자, 그래서 그 뒤에 그 남은 공적을 어찌다 기록하리요? 라는 건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평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다 기억하리요? 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서술자가 지금 개입을 해서 역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 편집 전 논평 체크를 해두는 게 좋다고 했었죠. 자, 자중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 하고 녹이 등천하며 혹은 칼을 빼두고 매우 성을 내기도 하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을 추고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 앞에 잔치를 벌였고 잔치에서 보일 법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공적을 얘기하는데 공적이 안 좋으면 뭐 하는 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좋아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 세. 자, 이런 것을 계속 뭐 하고 있어? 구경을 할 세라고 하는 건 누가? 여러분들 이거 잊으면 안 되죠. 누가 지금 들어온 거야? 원수가 들어온 상태잖아. 조홍이 들어온 상태니까 조홍이 지금 이걸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자중에 나와 앉으며 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각 소에는 옛일이라. 자, 우리가 한 말은 다 뭐예요? 옛것이다. 하나여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이로 인해 멸송이 되오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라고 했는데 자, 송나라잖아. 대송나라라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 송나라라고 하는 걸 어디서 봤냐면 맨 첫 번째 다시 한번 쭉 위에 올라가 볼까? 자, 지금 조홍이 송나라 회복을 위해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조홍이 어느 나라이겠다 송나라이겠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송 나왔을 때 조홍의 그 나라 요 정도 생각해야겠지. 그러니까 우리 일은 다 무엇인데 옛날의 일인데 지금 이제 대송이 역적에 망했잖아. 그러니까 태자가 뭔가 잡혀 있었겠지. 자, 그래서 멸송이 되면 송나라가 명하게 되면 언제 회복되오릴까?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해? 송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 자,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라고 했으니까 야, 여기서는 앞에서 뭐 했어? 멸송되면 언제 회복하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야, 송나라의 복은 아직 멀었어. 회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또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노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홍을 명하였더니 이제 심지어 누가지? 조홍이라고 하는 주인공까지 나왔어. 불쌍하다 조홍이여 일시가 극난하여 명일 미명의 서번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라고 해서 자, 서번적의 간계 간악한 뭐예요? 흉계잖아. 그러니까 서번적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쁜 놈이 만든 거지. 죽을 듯 하더니 불쌍하도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뭘 얘기했어? 스포일러를 얘기하고 있네. 조홍이 듣고 있는데 조홍이 듣고 있는 걸 모르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해주는 거지. 야, 걔 곧 있으면 뭐 하겠다. 서번의 그런 간계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다. 불쌍하다. 조홍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 마치고 전쟁에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라고 해서 자, 조홍의 일도 우리와 같대. 근데 우리가 어떤 거야? 뒤에 나온 것처럼 정해진 나이를 뭐 하지 못하고 못 미치고
못 마치고 전쟁에 패한 혼이 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겠지. 이런 궁궐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홍도 그럴 것 같다. 불쌍하고 가련하다라고 하면서 자 조홍에 대해서 지금 인물들이 자신 심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문을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라고 해서 자 송나라의 문제라고 하는데 은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황제인가 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몰라도 송나라 문제, 송나라와 관련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죠. 죽은 사람이.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 영접하고 상자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역상을 정하였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송나라 원시를 회복할 신하는 조홍이다. 자 문제가 뭐라고 했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사람은 역시 조홍이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나쁜 놈의 서번이 조홍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하였거늘 행여 그럴까 해서 시온 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하매 진짜 뭐야?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라고 부탁하고 오너라 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가 늦은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조홍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사한테 찾아가서 구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왔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부분에서는 송나라에 대해서 송나라 운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나라 운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역시 구할 사람은 조홍. 그런데 다들 뭐라 생각했어? 조홍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죽을 수도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누가 등장했고 문제가 등장을 했고 문제가 뭐라고 했어? 야 내가 살리라고 얘기했어 라고 살리라고 지금 부탁했어. 그러냐고 조금 늦었네 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서 다 뭐가 나온 거야? 조홍이 뜻하지 않게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한 스포일러를 이미 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중이 자중이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는 분명 조홍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로를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자 뭐라고 해? 우리는 분명 조홍이 죽었을 거다라고 해서 불쌍하다라는 공론을 했는데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구나. 다시 말해 조홍은 살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조홍이 뭐하겠다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 일몽이라. 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원수 누구였어? 조홍이 깨달았어. 이건 남가 일몽. 몽이 나온 무엇입니까? 꿈이로구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뭐예요? 조홍이 잠깐 사이 꿈을 꿨고 그 꿈에서 자기에 대한 스포일러 죽을 뻔했지만 결국에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스포일러를 당했다라는 것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줄거리를 봤을 때 우리 압축을 시키면 별거 아닌 사건인 거잖아요. 그쵸? 짧은 사건이 지금 나타난 상태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를 볼게요.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먹었고 하루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자 원수는 지금 조홍을 얘기할 거잖아. 조홍은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까 뭐예요? 마음이 비창, 슬픔을 먹었대. 비창이 뭔지 몰라도 슬픔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뭐한 거야? 안 좋은 거죠.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아. 왜? 스포일러를 당하긴 했는데 일단 그 스포일러의 하나가 뭐야?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위로 떠올랐는데 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뭘 잡으면 돼? 시간이 흘렀구나. 밤이로구나. 자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 슬피 울고 라고 해서 자 잔나비가 뭐하네? 슬피 울었대. 그윽한 두견성은 불려기를 일삼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뒤에 두견성은 불려기를 일삼는다 라고 한 뜻을 몰라도 앞에 나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 아니야? 왜? 고라고 한 대등으로 엮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잔나비가 달빛 아래서 슬피 울었다 라고 했으니까 분위기가 애상적. 그럼 그 뒤도 애상적이라는 것 정도만 확인할 수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잔나비는 원숭이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원숭이가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적막한데 혼자 운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소리가 철양 맞고 구슬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한 번씩 고전수에서는 약간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좀 좋겠죠. 예상적 분위기야. 자, 갈 길은 험악해. 거기에 이제 갈 길이 험악하고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 산봉우리가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야? 전부 다 험한 산을 지금 가고 있는 와중에 그럴 때 야광이 그러니까 이제 밤에 비치니까 달빛 같은 거겠죠? 희미하기만 했다라는 거는 빛은 굉장히 뭐하고 희미하고 깜깜하고 그리고 뭔가 슬프고 험하고 안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쭉 나오네요.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베옷을 입은 한 노홍이 있어 라고 해서 자 갑자기 누군가가 등장을 했어. 여기에 여러분들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베옷을 입은 한동, 베옷을 입었다라는 건 벼슬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숨어 사는 선비라는 걸 뜻하는 이것도 역시 관습적인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벼슬하고 관련이 없는데 어떤 늙은 사람이 있는 거야. 푸른 나귀를 재촉하여 백오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그러면서 원수 앞을 딱 막은 거죠. 원수가 그 노홍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라고 하는 건 아니 그냥 노홍을 바라봤을 뿐인데 정신이 황홀하다라는 건 노홍이 뭔가 비범한 인물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홍이 묻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을 했죠. 그러이다. 노홍이 왈 위고로 가는 조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라고 해서 자 뭐라고 얘기했어? 혹시 조원수라고 해서 조홍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삐 알려줬어 라고 했어. 그랬더니 원수가 자기잖아. 마음편을 의심하고 한편을 이상하게 여겨 왈 내가 바로 조홍 이거니와 무슨 일로 기니 찾습니까? 라고 해서 내가 조홍인데 왜 찾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노홍이 크게 기뻐 왈 자 크게 뭐합니까? 기뻐하면서 얘기한대.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자기 지금 소개하고 있죠. 나는 나그네다.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초와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을 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르봉에 들어갔다가 천명도사를 만나 수사미를 머물더니 출발할 때 뭘 줬어? 서차를 주며 왈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삐보라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지금 천명도사가 이 나그네한테 뭘 줬다라는 거야? 서찰을 줬다라는 거야. 서찰 주면서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라고 하는 건 조홍한테 오시에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못 맞출 뻔 했는데 그러다가 염려했는데 결국에 만났으니까 즐겁다라는 얘기. 지금 자기가 조웅을 찾는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하며 소매 옷 속에서 한 통의 편지를 내어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거늘 원수 다시 노홍을 바라보니 행생이 아득하였다. 마음속에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볼을 한번 쏘라 로고만 적혀 있어. 원수가 편지를 보고 대경실색해서 자장군 우위 홍창을 불러 왈 장조를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지금 편지에 뭐라고 했으니까 함곡에 들어가지 말아라. 성중에 들어가서 포를 한번 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지금 따르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홍창이 급히 얘기를 하죠.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원수가 크게 놀라 왈 너는 급히 들어가서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 듯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려 나오라. 라고 했고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까 선봉이 군사를 몰려 돌아왔다. 자 원주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편지를 얻어 기뻐했어. 왜 기뻐했을까? 여러분들 이게 조홍이 이미 뭘 당했어? 스포일러를 당한 상태잖아. 어떤 스포일러를 당했어? 지금 누가 앞에서 왜 송나라 문제가 내가 도사한테 부탁했다라는 게 나왔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노홍을 만났는데 노홍이 누구의 부탁? 천명도사. 도사의 부탁으로 지금 이걸 전해준다라고 했으니까 도사가 결국에 나를 구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한 거야? 이제 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함곡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성중으로 들어가서 포 한번 싸라 라고 하는 걸 그대로 따르면서 난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내용이 전부 다 이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앞뒤 내용을 계속 맞춰보면서 지금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뭐 할 거야? 그 다음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요거는 요렇게 그 다음에 문제는 짠!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24번을 보니까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체크를 해볼까요? A는 아까 여기 있었고요. 지금 어느 부분에 별 3개에 들어가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어요. 자, B는 지금 밤에 산세가 굉장히 험할 때 뭐하고 있어? 길을 가고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걸 놓고 봤을 때 A부터 확인할게요. A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자, 공간의 광활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잡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광활하여라는 부분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일단 뭐예요?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 자,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이라고 하는 건 이 광활함하고 인물의 성격이 뭐야 돼? 지금 맞닿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지금 요 부분에서는 광활해서 완전한 별세계.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뭐하다는 거, 별 세상이었다, 이상적인 세상이었다, 뭐 요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하고 지금 조응하고 뭐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하고는 딱히 뭐야?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광활함을 통해서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을 드러내는 건 아니겠죠. 자, 요게 뭐가 되는 게 아니야? 앞뒤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X예요. 자, 이번에 B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인 태도라고 했는데, 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같은 경우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잡으려고 한다면 잡을 수는 있어요. 해가 서쪽 산 위로 떨어진다. 달은 동쪽 고개 위로 고개를 돌린다. 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흐름 가능할 수 있어. 근데 어디에도 낙관은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뭐야? 지금 분위기는 험악한 분위기잖아. X라고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3번에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낭만적인 사건이라고 했을 때 환상성.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뭔가 별세계에 갔으니까 비현실적이고 별세계라고 한 점에서 요건 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B에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이게 어느 때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딱히 지금 뭐예요? 산세가 험하다 뭐 이런 게 나타나 있지 시적 상황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X라고 보셔야겠죠. 자, 땡이고 4번에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공간적 변화. 날개를 얻어가지고 지금 어디 사관에서 지금 어느 되게 아름다운 그런 세계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공간적 변화라고 하는 게 뭐 일어났다? 뭐 가능할 수 있겠죠. 비롯되는 긴장감. 여러분들 이때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막 따단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하는 거 몰입이라고 본다면 몰입되는 거 어쨌든 뭔가 되게 흥미로운 곳에 갔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B를 봤더니 B에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절적 상황 잡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요거 봤을 때 계절이 언제야? 봄이야? 여름이야? 막 나와요? 안 나와. 계절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예요? 요거 X겠죠. 그 4번 X. 이렇게 어느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수능이라던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애매한 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확실한 오답의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A에서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 공간이라고 하는 건 얘가 날개를 달고 어디 갔으니까 뭔가 이상향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 가능하죠.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라고 하는데 현실 공간 함곡에 도달했을 때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불길함이라고 하는 거는 분위기 애상적이고 험난하고 야광이 희미하다라는 부분에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 옆에 문제 26번 문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돼 있어요. 보기를 봤더니 조응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했는데 자, 꿈이 어디였어? 아까 남과 일몽이라 라고 해서 앞부분에 나왔던 일들이 무엇이었다? 꿈이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바에 의하면 스포일러를 당했잖아. 그쵸? 꿈속의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 비호 등을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했다면 내용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매칭을 끝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이걸로 바꾼다. 자, 보게 되면 꿈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라고 했어?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응이 나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종을 명하였더니 이런 부분에 나와버리잖아. 그쵸? 그리고 또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라고 했는데 야 서번 감기에 걸려들어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위기였을 거고 초월적 세계 비호라고 하는 거는 문제 나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문제가 뭐라고 했어?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고 부탁을 이미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위에서 잡지 않아도 사실 요 문제 말 속에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런 것들.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매칭이 다 끝났어.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따라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돼 있네. 초월적 세계의 뜻의 주인공은 확실하지 못한데 그게 진짜 확실하게 일어나는지 아닌지 그런 믿음은 없는 상태. 그런데 전달자와 구체적인 증거물을 통해서 뜻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잖아. 그런데 누굴 만났고 지금 노옹을 만났고 노옹의 말에서 천명도사 서찰 줬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진짜 기뻐하면서 그 일을 그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해서 영혼적 면모를 드러내더라 라고 하면 지금 보기가 끝이 났어.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읽었다고 하면 이미 보기 읽으면서 매칭이 다 끝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매칭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선지에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체크하면서 보면 되겠죠. 자, 선지 1번부터. 꿈속에서 송문제가 종을 구하려고 한 것은 종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주는 것이겠군 이라고 했고 문제는 뭐 하려고 했었고 아까 맨 끝부분에 나왔죠. 자, 내가 뭐 했다? 도사를 찾아가서 구하라고 부탁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아까 나왔던 부분인 거고 이게 지금 초월적 세계에서 뭐 하는 거? 비호를 하려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거 맞겠네요. 자, 2번. 종이 행군 중에 슬퍼한 것은 전쟁의 패원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한 것이겠군 이라고 돼 있고 자, 종이 아까 뭐 했습니까? 행군할 때 마음이 비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전쟁의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여러분들 확신이 뭐야?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잖아. 그쵸? 전쟁에서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되면 난 패하겠구나, 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응? 여러분들 확신을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해서 슬픈 거야? 말이 이상하죠? 전쟁에서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하지 못해서 슬퍼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말 자체가 되지 않잖아. 얘가 지금 슬퍼하는 거는 그게 뭐 할까봐 이뤄질까봐 내가 진짜 패한 혼이 돼서 죽을까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슬픈 것이라고 보는 거지. 그게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 안 그럴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슬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너무 쉽게 답이 2번으로 나오겠다. 자, 3, 4, 5번도 가볍게 확인부터 할게요.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옹이 거론된 것은 조옹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겠군.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이라고 하는 걸 꿈속에서 스포일러 했었고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이거 적절. 4번. 조옹이 노옹을 통해 전달받은 편지 지시에 따른 것은 조옹이 꿈속에서 경험해 알게 된 초월계 세계의 뜻을 신뢰, 믿었으니까 뭐겠니? 그대로 따랐겠지.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O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월적인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되고 그걸 따르는 거죠. O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노옹이 천명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난 것은 노옹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옹에게 전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부탁을 받아서 전해줬고 나갔잖아. 그리고 여기에 전달자, 구체적인 증거 서찰을 전해주고 간 거죠. 그러니까 전달자 역시 오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무엇이 고전 소설이 끝이 났네요. 자, 그러면 문학은 다음 주차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열공하세요.